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의 개념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퍼셉트론. 그러면 이 퍼셉트론 가지고 우리가 예측기, 즉 선형회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자, X1, X2라는 입력이 있으면,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개, XN까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입력에 대한 가중치, W1과 W2, 요거는 이제 가중치죠, 그죠? 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여기 B라고 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딜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이어스라고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편향이라고, 바이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임계값을 했잖아요, 그죠? 요 값이 임계값을 넘으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임계값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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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요렇게 선을 그어도 되고 요렇게 선을 그어도 되죠, 그죠? 그럼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간격을 우리가 인계값 바이어스라고 편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 이제 W1 X1 더하기 W2 X2가 어떤 인계값, 이걸 B라고 하면, 이 인계값, 요 값이 넘으면 이제 1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항하면, 왼쪽으로 이항하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 값이라고 이렇게 두면, 결국에는 요런 이제 선형 방정식 하나, 선형 부등식이죠, 그죠? 선형 부등식 하나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계값이 넘으면 우리가 1로, 인계값이 안 넘으면 0으로, 즉 이제 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걸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목표는 요 바이어스 값과 W1과 W2 가중치 값을 적당한 값을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러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활성함수 G와 이거의 시그마 값,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요 시그마 함수, 이걸 F라고 하면 얘가 될 거고, 요 F의 입력값, 결과값을 가지고 이 활성함수 G가 이 fx가 이 fx, 즉 y값, 이거 y로 하면 네, 이게 y니까 이 fx 값을 가지고 얘가 1 또는 0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선형회귀 하듯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듯이, 선형회귀는 어떤 값 x를 주면 이 결과값 y를 예측하는 함수였죠, 그죠? predict. 이거를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오렌지에는 이게 로 레벨이기 때문에 오렌지는 없어요. 그래서 R로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오렌지에서 실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R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한번 실험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내압 강도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퍼셉트론 관련해 가지고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볼 텐데, 이것도 이제 UCI 머신러닝 리포지토리의 콘크리트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데이터셋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내압 강도 데이터셋, 요 주소에 들어가서 보면 받을 수 있고요. 콘크리트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이게 UCI 리포지토리가 지금 또 리뉴얼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설명도 주겠는데, 근데 이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 그 칼럼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요 브레트 란츠의 머신러닝 with R이라는 책에 있는
이 브레트 란츠가 요 데이터를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예제하고 같이 요 뒤에 그 GitHub 주소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원본 소스 보시면 되고, 자, 이 데이터 탐색을 해보면 이제 변수가 피처가 총 그 8개, 그리고 타겟 변수가 1개 해서 9개의 변수가 있고 1030개의 관측값이 있습니다. 1030개 정도면 뭐 만만하죠. 자, 종속 변수로는 우리가 스트렝스를 사용할 거예요. 내역 강도, 이것도 누메릭이고 시멘트의 내역 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는 8개, 모두 누메릭이고, 시멘트, 뭐 슬랙은 뭔지 모르겠어요. 애쉬, 제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뭐 물이 얼마나 섞였느냐, 그 다음에 슈퍼 플라스틱, 고성능 감소제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콜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굵은 골재래요. 그리고 가는 골재, 모래 같은 그런 거겠죠. 이건 돌 같은, 자갈 같은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에이지, 숙성 시간, 그래서 그 부실 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처들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리지널 소스는 요 GitHub에 들어가시면 오리지널 소스를 바로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수업용으로 간략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뉴럴렛이라는 패키지에 인스톨 패키지 하시면 패키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라이브러리 뉴럴렛으로 이 뉴럴렛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 concrete.csv 파일, 제공되는 CSV 파일을 이용해서 read.csv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려서 스트럭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규화, 로멀라이즈 하는 거를 노멀라이즈는 x min x 나누기 max x 빼기 min x, 이렇게 이제 정규화하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규화 함수를 이렇게 아래서는 이렇게 펑션 x 해가지고 함수를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이 df에다가 노멀라이즈를 해서, 지금 전부 변수들이 전부 다 피처 누메릭이기 때문에 그냥 요 함수를 이 df의 각 칼럼에다가 어플라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L 어플라이라고 해서 어플라이를 이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str df 해서 보면은 스트럭처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그 다음에 1030개의 observation 관측값이 있고 9개의 베리어블이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아까 살펴본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누메릭형이고, 값들은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멀라이즈를 적용한 다음에 보면 이게 전부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모델해서 뉴럴렛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뉴럴렛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포뮬러를 스트렝스하고 점 찍으면 뭐라 그랬죠? 전부 다 주는 거라 그러죠, 그죠? 전부 다 8개의 피처를 다 써가지고 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에서 이 모델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모델의 리스판스 값을 한번 본 다음에 플러스를 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트라는 걸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프리딕트를 썼죠, 그죠? 이 프리딕트 함수로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컴퓨트라는 새로운 함수가 뉴럴넷에 제공되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이제 모델과 함께 df에서 8 콤마가 빠졌네. 8 해가지고 넘겨주면 앞에 콤마인가? 이 데이터가 이제 1에서 8번째까지가 피처고 9번째가 우리가 타겟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할 때는, 프리딕션을 할 때는
이 종속값을 빼줘야 되죠, 그죠? 종속변수를 빼줘야 되니까 이제 1 콜론 8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머리 리절트를 하면 그 결과값을 볼 수 있고, 그 결과값 중에 이제 넷점 리절트의 결과값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df의 프리딕트를 확인해서 이제 그 내용을 9번하고 이제 이게 10번으로 프리딕트가 10번으로 들어갔으니까 9번하고 10번의 칼럼을 확인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correlation, 이게 뭐죠? 피어슨 상관계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스트렝스 강도하고 시멘트 강도 측정했는가하고 이 데이터 8개의 피처로 프리딕션 했는가하고 예측했는가하고의 값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면, 이게 상관계수가 높으면 저거 예측이 정확한 거고, 상관계수가 낮으면 예측이 부정확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키워서 잘 보이겠죠? 자, 오리지널 소스는 여기 여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GitHub에 가보면 7장에 7장에 concrete.csv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R 파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원본 소스가 있습니다. 원본 소스에는 뭐 SVM도 있고 뭐 그래서 그쪽 뒤에 할 것도 있고, 이래서 요걸로 제가 제공하는 걸로 요걸로 실험해 봐도 될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로딩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df를 읽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로딩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 함수를 이렇게 디파인 한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 함수에 그 df에다가 노멀라이즈 함수를 lapply로 다 적용해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str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이 값들이 전부 다 0과 1 사이의 값들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해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을 돌릴 텐데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고, 뭐 이렇게 age 해가지고 단일 변수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모든 피처, 이 스트렝스를 종속 변수로 쓰고 나머지 모든 피처들 8개의 피처들을 모두 사용해서 8개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선형 회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보면 이 모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콜, 이거는 이제 선형 회귀할 때 한번 봤죠, 그죠? 우리가 뭐를 호출하느냐를 보여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호출했느냐를 이렇게 df의 콜을 보면 이제 df의 콜이 아니고 모델의 콜이죠, 그죠? 자, 모델의 콜을 확인해 보면 이제 뉴럴넷 그 포뮬러를 스트렝스 달러 그 틸트 점, 그 다음에 데이터를 df로 호출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리스판스 값이 있어요, 그죠? 리스판스 값이 1030개, 얘가 이제 결과 값인가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주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헤드의 리스판스를 보면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플랫 하면은 이런 모양의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시멘트, 슬랙, 애쉬, 워터, 슈퍼 플라스틱, 콜스 에그, 파인 에그, 에이지, 요거는 피처 변수들이죠. 8개의 피처 입력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3797, 2.57506, 0.87861 이렇게 웨이트 값들 W1부터 W8까지 웨이트 값들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이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값이고, 자, 이 바이어스의 값이 마이너스
2.59035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가는 이제 결과값이 0.6785인데,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퍼셉트론이 돼가지고, 얘는 그냥 바이어스만 걸어가지고 스트렝스 값을 출력해주는 퍼셉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입력층이고, 요게 출력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입력층의 값들을 쭉 모아서, 어떤 그 인계값이 넘어서면 얘를 출력해주고, 인계값이 넘어지지 않으면 아예 출력을 안 해주는 그런 형태의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선형회계에 적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아마 닫아야 될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기만 나오면 되는데 얘가 액티브 형태라 가지고 뭐 액티브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클릭하면 막 액티브 되고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자, 어쨌든 이거 닫고 다시 들어와서 어디가 됐죠? 플랫 했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이제 예측을 DF에서 1에서 8 그러니까 피처들만 줘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리절트에 담아요. 자, 이제 프리딕트는 그냥 결과값만 넘겨주는데 리절트는 보면 이렇게 뉴런 정보하고 넷 리절트라는 정보를 주는데 넷 리절트에 1030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측값이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요 DF에 데이터 프레임에 predict라는 칼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리절트의 넷 리절트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10번째 칼럼이 생겼을 거니까 이 DF의 내용을 보면 스트렝스가 0.343341인데 프리딕션 값이 0.2152416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실제 값이고 이게 예측 값입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예측 값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값과 df 달러 스트렝스가 실제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df 달러 predict는 예측 값이죠. 그러면은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가지고 이제 그거 correlation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0.8305966이라는 correlation이 나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0.83이면 상당히 상관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관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려보니까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입력값들 8개의 피처 변수 x1, x2, x3 해서 이 x8이라는 요 8개의 입력층이 이제 각각 하나의 입력층으로 작용하고 요 입력층에 대해서 이게 W1 가중치 1 가중치 2 가중치 3 해서 가중치 8까지의 값을 학습을 했죠.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 값은 요 바이어스 값 이 편향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퍼셉트론은 요 x 값들 요게 이제 x1이라고 하고 요게 x2라고 하고 요게 w1이라고 w2라고 하고 얘가 바이어스라고 하면 결국에는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해서 w8 x8 더하기 바이어스 b를 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만들고 1을 리턴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거꾸로인가? 0보다 크면 작거나 같으면 이제 0을 리턴하고 하는
활성 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로지스틱 함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렐루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함수를 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활성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 이 스트렝스 값이 이렇게 스트렝스 실제 값이 있으면 이 프리딕션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예측 값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이게 스트렝스가 실제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리딕트가 예측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선형 회귀할 때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이 있으면 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의 그 차이,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잔차라고 했죠. 혹은 잔차 레지듀얼, 혹은 오류 에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MAE, 뭐 MSE, RMSE, R-squared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있어요. 에러. 요게 이제 저거 스퀘어 SS인가? 요 약자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도 잔차 제곱합, 잔차의 제곱합, 그러니까 오류 제곱합, 이렇게 하면은 제곱합이니까 스퀘어 sum of square SSE sum of square error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6.910303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선형회귀의 목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요 가중치하고 바이어스, 이 가중치 W와 바이어스, 이게 이제 선형회귀에서 뭐를 찾는 것 같습니까? 이 바이어스가 절편, 인터셉트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 가중치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기울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선형회귀에서 기울기하고 절편 찾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 뭡니까? 경사 하강법이 적용되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혹은 뭐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최대 우도 추정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찾아내는데, 그 스텝이 찾아가는 스텝이 5252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함수,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있다면 얘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총 몇 번 걸렸다? 5252번 만에 대충 이 정도까지 가서 잔차 제곱합이 이 정도 선에서 멈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회귀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죠? ANN, 즉 우리가 이제 ANN이라고 하면 이걸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셉트론.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퍼셉트론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DNN으로 가면 Deep Neural Network, Deep Learning이 되는 겁니다. 그죠? ANN과 DNN 이렇게 부르고, 혹은 퍼셉트론이 여러 개의 층을 구성한다고 해서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다층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선형회귀 리니어 모델에서 스트렝스를 점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포뮬러를 주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제 다시 리니어 모델을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리딕트 함수, 컴퓨터 함수가 아니죠. 그죠? 리니어 모델에서는 프리딕트를 쓸 수 있었으니까 이 모델과 데이터 프레임을 줘서 리니어 함수에 주면 이제 df하고 9에서 11까지 이제 한 개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 리니어라고 예측한 거하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스트렝스하고 리니어하고의 코릴레이션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스트렝스고, 얘는 이제 이 프리딕트는 뉴럴 네트워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퍼셉트론이 예측한 거고, 이 리니어는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예측한 거죠, 그죠? LM.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코릴레이션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니까 0.8505 23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0이면 얘가 0.83인데 얘가 850이면 리니어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퍼셉트론 한 개를 써서 만든 거예요, 그죠? 입력도 단순하게 입력에다가 가중치 한 개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이제 다층으로 만들면 점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이제 뭐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만드는 데서도 써봤는데 실제로 이 퍼셉트론 가지고 뭘 해봤냐면 선형핵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단순한 퍼셉트론 한 개. 자, 입력이 있고 편향이 있어요, 그죠? 이 입력에는 각각 가중치가 붙어 있고 결국에는 이거를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이거를 출력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 활성함수를 통해서 이 입력값과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해서 이 입력 하나, 이 단순한 퍼셉트론 한 개로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선형회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이 뉴런들, 이 퍼셉트론들을 네트워크, 즉 망으로 연결하는 게 인공신경망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퍼셉트론 한 개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뉴런이 있으면, 자, 입력층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입력층이 어떤 퍼셉트론으로 가는데, 이 퍼셉트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개 더 있으면 이렇게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가 한 개가 아니죠. 이 그에는 W11이 있고 W12가 있죠, 그죠? 얘로 가는 가중치, 이쪽으로 갈 때의 가중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에도 바이어스 1이 있고 여기에도 바이어스 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와이를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층이 되죠, 그죠? 그 출력을 하기 전에 얘 입장에서는, 이 퍼셉트론 입장에서는 얘가 입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W21이 되고 W22가 돼가지고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MLP, 즉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ANN 인공신경망,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DNN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